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매달 그 14일 하면은 이제 무슨 데이 하듯이. 그럼 오늘은, 키스데이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달이 로즈데이니까, 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혹시 뭐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헌혈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헌혈한다는 것은 참 좀 인간애가 넘쳐 흐르는 그런 행동이죠. 피가 부족해갖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정말 그건 굉장한 그 휴머니즘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그 두 가지 뭐, 기념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이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했더니, 이제, 물론 뭐 미국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오늘이 국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플래그 데이죠. 우리나라도 태극기가 있듯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성조기라는 것이 이제 있죠. 그 성조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태동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변천을 거쳐왔는지 왜 그걸 성조기라고 하는지 뭐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국기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공부를 또 좀 해보고 그다음에 헌혈자의 날 그다음에 키스데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키스데이죠. 아, 뭐, 뭐 좋은 얘기입니다. 6월 14일은 연인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키스하는 날이다. 네, 키스데이의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기업들은 키스데이에 맞춰 연인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나 로맨틱한 선물 등을 홍보하기도 한다. 다분히 그 상업적인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어,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헌혈자의 날이에요. 헌혈 아주 고귀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 몸에 피를 일부 빼서 정말 피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그걸 나눠준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헌혈을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 증서도 많이 기증도 해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에는 그 매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신문 파는 그 학생이었는데 아주 어, 이제 그런 그 학생을 한번 그 시내버스에서 만났던 거죠. 뭔가 그 맥이 하나도 없고 피도 없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팔고 그러면서 네,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매혈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풍족하진 못했지만은 참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매혈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요소요소에 가면 그 헌혈의 집이 있죠. 가능하다라면은 특히 젊은 분들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헌혈을 좀 많이 해갖고 피가 부족한 그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방송번호 218번으로 헌혈자의 날, 세계 헌혈자의 날과 키스데이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상세한 것은 제가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뭐 미국에서의 그 기념일이지만 국기의 날입니다. 미국 국기 하면은 이제 성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도대체 그걸 왜 성족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그리고 그 성족이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기의 날, 미국. 1번, 국기의 날은 국기와 같은 특정 기를 개항하도록 지정된 또는 국기 제정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 날이다. 그래서 2번에 보면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며 나라별로 국기의 날을 제정한 나라가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기의 날이라기보다는 국경일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국가 경축일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국기를 내다 걸으니까 미국의 국기의 날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뭐 어찌됐든 국기에 관련된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국기를 한번 볼까요? 뭐 미국 국기의 날이니까요. 미국 국기는 성족이죠. 13개의 붉고 흰 색이 번갈아 가며 가로로 그어진 바탕에 그리고 왼쪽 우위편에 그려진 사각형 안에 50개의 흰색의 별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딱 그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개의 붉고 흰 줄은 미국 연방국에 가입한 연방주를 뜻하며 지금은 이제 미국이 50개 주지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초기 연방국을 만들 때 그때
이제 13개 주였기 때문에 그 13개 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13 개의 붉고 흰 줄이 이제 그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붉은색, 흰색, 푸른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영국의 국기에서 따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영국의 그 유니언 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푸른색, 그다음에 예, 이제 흰색, 또 붉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죠. 그래서 마치 이 태양이 쫙 빛나는 것 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이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를 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니온 잭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기의 그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후에 1777년이네요. 1년 뒤에 미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푸른색 바탕에 13개의 별들이 원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 13개의 별이 그 이제 원을 이렇게 쭉 그린 그런 이제 국기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현재와 같이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는 대륙 해군에서 사용하던 군함기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러한 줄무늬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싫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국기가 유래가 됐는데 뭐 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뭐 이렇게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도 이제 대충 그렇죠, 사실은. 예. 그만큼 이게 뭐 민간에서부터 이렇게 쓰여오던 그런 것이 이제 정식으로 되다 보니까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48개의 별을 담은 국기는 1912년에서 1959년까지 쓰였네요. 그때는 48개 주였는가 봅니다. 그리고 49개의 별을 담은 국기가 1959년 1년 동안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1960년에 하와이주가 미국의 59번째 연방주로 가입된 후에 50개의 별을 담은 국기가 오늘날 미국의 공식적인 국기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언뜻 보면은 50개 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59년까지는 49개. 그다음에 이제 1966년 60년에 하와이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50개의 별이 이제 그때부터 쓰였네요. 그러면 6.25 때 이제 미군들이 왔을 때는 어 40 48개를 썼네요. 6.25 때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혹시 그 6.25 그 전쟁 영화를 만드는 분들 미국 국기를 그 별 50개 있는 거 쓰면 고증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기는 미국의 주 스테이트의 숫자에 따라 별의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주의 수의 변화에 따라 국기가 바뀔 가능성은 있으며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할 경우 가입 후 첫 번째 해 독립기념일에 별의 숫자가 변경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나 뭐 이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미국에 그 연방에 가입을 할래. 그래서 51번째로 이제 연방에 가입이 된다라면은 가입하고 나서 첫 번째 해의 독립기념일 10월 4일에 그 별의 숫자가 변경된 국기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기는 13개의 줄과 50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이루어두고 성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13개의 그 이제 줄이 있고 그게 스트라이프죠, 스트라이프. 줄이 스트라이프예요. 그다음에 인제 스타라는 게 인제 별이죠. 그러니까 50개 별과 13개 줄을 놓고서 별 50개, 스타 50개, 그다음에 스트라이프 13개. 이게 스타가 별 성자죠. 그다음에 이 스트라이프가 영어로 한자로 표현할 때 이 조자가 됩니다. 무슨 이 조는 뭐 몇 조, 몇 조 뭐 이렇게 조목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인제 이게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 개가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인제 조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족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쓰고 우리는 성족이라고 읽죠. 예.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다르게 읽을 겁니다. 음 어떻게 읽겠죠.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 발음대로 읽을 겁니다. 아니면은 Stars and Stripes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성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별이 그려진 사각형이 전방을 향해야 된다. 이게 인제 음 국기를 개양할 때 얘기죠. 어 뭐 그 깃대 쪽으로 인제 사각형이 인제 가죠. 뭐 거꾸로 매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깃봉 쪽으로 인제 사각형이 인제 가는 거죠. 어 즉 깃대에 매달 때는 사각형이 깃대 쪽에 오며 사람이나 차량 등의 오른면에 부착할 때는 사각형이 국기의 오른편에 그려짐. 음. 그러니까 깃대에 사각형이 이렇게 딱 닿도록 그렇게 인제 그 인제 국기를 개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좀 독특하네요. 성조기를 거꾸로 개양을 하게 된다면은 긴급 구조 신호인 SOS 의미가 된다라고. 참 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인제 조기는 인제 그 기폭만큼 이렇게 내려서 가는 거죠. 뭐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규격과 색상을 한번 볼까요? 뭐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 국기 규격에 대해서 뭐 여기 지금 뭐 보면은 가로 세로 해서 A, B, C, D 뭐 E, F 뭐 나오죠. 이게 인제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율이죠 이게 비율. 비율대로 이렇게 인제 만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인제 이 그 A부터 L까지 여기에 인제 이 표시가 다 있는데 비율대로 이 국기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기의 비율이 이 A가 세로가 10 이고 그다음에 B 가로가 19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대 19의 사각형에다가 직사각형에다가 이 비율에 맞춰 갖고서 이렇게 그려 넣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할 수도 있는데 뭐 태극기보다는 쪼끔 단순한 것 같네요. 태극기 그리는 것보다는. 미국 국기의 색상은 빨강과 파랑과 하양 이 세 가지 색이다. 요 맞죠? 예. 줄이 하나는 빨간 거고 또 하나는 하얀 거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 별이 있는 그 바탕은 파란색이고 별은 하얀색. 그러니까 파랑, 빨강, 하양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주와 국기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주가 연방에 추가되면서 국기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 쭉 바뀌어 왔다. 그리고 줄 무늬도 15개 주일 때 함께 늘어났으며 그 후로 13 개로 인제 고정이 됐다. 음. 15개 주일 때 함께 늘어났잖아 그 후로. 그러니까 13 개까지 늘어났다가 어 인제 그 가입 당시에 그 주가 13 개니까 그 후에 13 개를 다시 인제 환원해서 고정을 시킨 거네요. 자 미국의 국기는 여러 개의 주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국기가 탄생하였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네. 네. 이모티콘이 국기에 대해서 좀 충성맹세하듯이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인제 패권국이죠. 또 거대한 나라예요. 그러나 인제 그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의 태극기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태극기를 지금 뭐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뜻 같은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행정안전부의 그 업무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극기에 대해서 뭐 제 느낌을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인제 독립문 그 인제 서대문 형무소가 있죠. 지금은 뭐 인제 마치 관광하듯이 우리가 가서 인제 지난날에 인제 고통받았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인제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화장실이 있는 건물에 그 태극기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이 그 거기 벽에 벽면에 그 인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화장실 옆에다 이걸 그려 놨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뭐 남다른 뜻이 있겠죠? 예. 자 하여튼 태극기는 사괴를 갖고 있죠. 이 사괴 건곤감이 사괴인데 어 저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있죠. 뭐 미국 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싫으나 좋으나 뭐 장기간 그렇게 영향을 미쳐 왔으니까. 그다음에 인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그다음에 인제 중국이 있죠. 어찌 됐든 이 네 나라가 어 대한민국 그 반만년 또 길게 보는 분들은 뭐 1만 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온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의 사괴가 마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을 표시한 것 같아 갖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개인적인 그 인제 감상이에요. 그다음에 태극 문양을 한번 볼까요? 태극 문양은 인제 뭐 여러분들 잘 그 아시겠지만은 음 그 문양이 인제 어 위에는 북쪽이고 밑에는 인제 남쪽이죠 통상적으로. 근데 북쪽을 나타내는 그 우위는 빨간색이에요. 즉 공산주의가 그 인제 빨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빨간색으로 공산주의를 상징을 하죠. 음 뭐 그 옛날 소련 국기를 생각을 해도 그렇고 중국 국기를 생각해도 온통 빨간색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아래쪽에는 인제 남쪽인데 인제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통상적으로 인제 자유민주를 인제 그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가 남과 북이 휴전선을 놓고서 인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마치 태극 문양이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의 그 아래 위를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그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죠. 옛날에는 인제 38선이라고 해서 인제 직선이었는데 6.25 사변을 그치고 휴전을 하고 보니까 그 38선이 이제 휴전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휴전선을 보면은 인제 동쪽 강원도 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 38선보다. 그다음에 서쪽은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휴전선의 곡선이 아주 우리 태극기의 그 가운데
아래 위를 나눈 그 곡선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정말 참 신기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바탕을 보면은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니까 결국 그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그 뭔가 그 대립의 상이라고 할까? 마치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정말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극기 안에 이런 그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그 속에 꽉 박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물론 뭐 일본은 이제 동그란 빨간 원 하나만 있죠. 근데 거기에 인제 예 햇살이 쫙 비치듯이 인제 쭉 빨간색으로 인제 햇살 그림을 그려 놓는 걸 이제 우길기, 그 옥자가 그 빛날 옥자입니다. 아홉 국자 오른쪽에 그 날짜 이렇게 인제 붙여 놓은 그 이제 글자인데 빛날 옥자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일본의 깃발이다, 인제 이런 뜻이라 마치 그 인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 깃발이다 해 갖고서 인제 뭐 말이 많죠. 근데 그건 뭐 옛날부터 써온 거라고는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볼까요? 1882 년에 박영효가,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9해 전이었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특명 전권 대진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에 의하면은, 그게 9월, 82년 9 월이죠.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굴레에 8개 대신 건곤감리 4개를 그려 놓은 태국 사괴 도안의 길을 만들어서 그달 25 일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월 3일 날 본국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인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이제 박영효지만은,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그 이전부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서 써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사괴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기 통일 양식을 제정 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919 년에 인제 3.1 기미 독립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썼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사용한 태극기는 뭐 전체적인 틀은 인제 갖고 있지만은 국기 제작하는 어떤 그 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각색으로 그려서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10월 15일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때 인제 만들어진 것이 어 그 태극기의 그 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태극 문양은 음 어떻게 그 인제 곡선을 그릴 것이며, 그다음에 인제 사괴를 어떻게 건곤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괴가 이 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긴 괴. 있고 짧은 괴가 있다. 짧은 괴는 이제 두 개가 인제 이렇게 마주하면서 인제 한 괴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건곤감리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괴를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거, 그 각도 뭐 길이 색상도 뭐 검은색 그러면 검은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빨간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 문셀람바라고 그러나요? 그 색깔을 지정하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인제 국기는 인제 그렇게 만들어 쓴다라고 인제 에 국기 제작법 고시가 인제 1949년 10월 15일 날 확정 발표됐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서대문 그 형무소 화장실 옆에 이렇게 그려 놓은 설명이 아마 이거하고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건 참 제 단견입니다. 그 태극기가 인제 사계가 사광을 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태극 문양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라면은 '민족 분단을 암시한 그런 기묘한 운명의 표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은 태극이 인제 이렇게 휘돌아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통일한다.'라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물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네.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동시에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인제 6.25 사변을 인제 휴전하기 위해서 인제 판문점에서 처음 회담을 했는데, 판문점에 그
이 판문점 세자죠, 세자. 근데 이 판문점 이 세 글자가 다 팔획이에요. 이 판문점이 딱 38선 그 위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 이게 뭔가 그 암시를 하고 있더라면은 뭔가 그 민족분단이 되는 기묘한 운명도 표시하고 있지만은 그 태극이 인제 태극이 휘돌죠. 네. 그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빨강과 파랑이 있지만 그 노랑이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게 인제 휙 돌면은 그야말로 인제 하나로 또 이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반도에서 그 전 세계 인류, 지구를 통일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뭐 남들은 정신승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상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알아요 또 그런 그 훌륭한 인물이 나올지. 네. 해 보면은 이 제가 뭐 불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인제 다 자료를 인제 제가 옮겨온 거지만은 이 법성계라는 게 있죠.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제 선배한테 인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 이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게 있다. 이 얘기를 참 1974년 뭐 5년 이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 원흉 원에서 원은 뭐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고 융은 이게 섞인다는 얘기죠 같이. 그래서 무이상 서로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음 이 태극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 단견이지만은 이 긍정적인 '태극이 휘돌아 하나가 된다. 전 세계를 통일한다.'라는 것이 태극기에도 들어 있지만은 이런 불경에도 어 들어있는 그런 이념, 그런 개념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뭐 저를 보고 "정신승리하고 있느냐? 국뽕이냐?" 이렇게 얘기를 뭐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어찌 됐든 저는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한민족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구원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하든 또 패권을 잡든 대한민국이. 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중국이 인제 와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만주가 인제 보토죠 우리.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어 만일 그렇게 된다라면은 물론 뭐 가정이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뭐 못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알려 주었듯이 정말 반세기 허리 절로 매고서 우리가 근대화에 몰입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우리나라가 이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다 부딪히는 데였기 때문에 어 이 한국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끓어오르다가 푹 식어버리는 그런 그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 기질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 양은 냄비가 얇잖아요. 그다음 물을 끓이면 그냥 바로 끓어 갖고 인제 빠지직 빠지직 하고 끓는데 보글보글 빠글빠글하고 식을 때 보면 또 불어 팍 식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반도 기질 늘 갈등하고 싸우고 뭐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이념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 또 자유에서 자유를 보장하니까 그냥 온 세상에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펼친 그런 분위기를 막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정치가 관리를 한다라면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정말 정신 잔뜩 똑바로 차리고 진득하니 정진한다라면은 뭐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럴까요? 국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다시 나오겠지.' 하는 그런 지도자가 사실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건국을 하고 근대화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어 뭐 패권을 잡든 아니면은 정말 어 커다란 그 세력으로 성장하든 그런 지도자가 백마를 든 초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학수고대하는 마음,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대한민국 한민족 사람들 한번 힘을 내 보시죠. 네. 뭐 쪽박을 차든 대박을 치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만은 요즘 그 미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미국도 뭐 저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그 지금까지 누려온 그 세계적인 패권을 내놓지 않을까.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뭐 부도 선언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뭐 미국도 정말 뭐 중국이 인제 뭐 자칭 G2라고 하지만은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여의도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잘해야죠. 못하면 쪽박 찰 거고 잘하면 대박을 낼 거고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키스데이, 그다음에 헌혈회라, 그다음에 미국 국기의 날, 그와 더불어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가 원대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깃발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